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 관리자 찐정리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조 점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는 세트로 묶여서 작동하는 친구들과 또 비상방송 설비, 이러한 경보 설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 조기 통보 빨리 알려주고 초기 소화, 초장에 불 잡아서 꺼주고 빠르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인데 이 안에는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등등이 있다. 근데 이 이름들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 앞서 다른 설비들에서도 이 이름들을 언급해 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준비작동식 막둥이 얘기할 때 얘네를 막 따로 설치해서 공사비가 비싸지고 막 어쩌고 했었던 불이 난 게 맞냐 그것만 조지는 보병들 있었죠. 바로 감지기를 볼 건데요. 이 감지기는 크게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로 나눠볼게요. 열 감지기는 말 그대로 열기, 그 온도를 감지해서 불이다 알아차리는 거고, 연기 감지기는 뿌옇게 연기가 쌓이면 그 연기를 통해서 화재를 알아차리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열 감지기는 다시 차동식과 정온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그림 보시면 생김새도 이렇게 좀 다르죠. 정온식은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거를 한번 실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주댕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쭉 내밀고 지금 온도가 어떤가 이렇게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얘가 화재라고 인정하는 그 정해놓은 온도가 되면 지금이다 하고 작동을 한다. 그래서 주댕이 내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정해진 온도에서 작동하는 애가 정온식 열감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온도를 왜 정해놨을까요? 이 정온식을 설치해놓는 장소들은 막 굽고 지지고 하는 주방이나 보일러실 같은 곳이라서 기본적으로 쉽게 더워지거나 온도가 좀 자주 변동이 있는 그런 장소들인 거죠.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온도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얘네가 똑똑하게 존버하고 있다가 내가 세팅해놓은 뭐 예를 들어서 한 78도가 넘어가네? 그러면 야 이거 불이다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원래 좀 열감이 있는 곳이니까 아무 때나 작동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온도에서 작동을 하겠다. 그래서 정온식은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주로 설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주요 구성부의 이름은 바이메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차동식 그림 보면 심플하죠. 얘는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뭔가 일상적이고 평온하게 있다가 평소랑 다르게 주변 온도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무실이나 거실 같은 곳에서 평소엔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30도 정도인데 갑자기 막 1분 안에 갑자기 막 45도 이상으로 감지가 되네? 그럼 이거 불난 것 같은데? 이렇게 작동하는 애가 차동식이다. 온도 상승률에 차이가 있으니까 차동식. 그래서 써있는 것처럼 주로 거실이나 사무실 같은 일상적인 곳에 설치해서 평소랑 다르게 주변 온도의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작동한다는 거죠. 이 차동식 열감지기의 주요 구성부 이름은 다이아프램인데 차동식은 다이아, 차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이렇게 하면 정온식과 차동식 열감지기의 차이가 구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주요 구성부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차다, 차동식의 다이아프램은 주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기가 팽창하면 이 다이아프램이 위쪽으로 휘어지면서 접점을 눌러서 화재를 감지하게 되고요. 정온식에서는 이 바이메탈이 정해진 온도가 되면 위로 틱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접점을 눌러서 화재를 감지한다.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무슨 열감지기인지 주요 구성부 이름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광전식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를 볼 텐데 이거는 그 약간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레이저가 막 쳐져 있어가지고 모르고 거기 발을 딱 대면 갑자기 사이렌 울리면서 침입자 알리고 막 그런 장면 있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기 속 밀입자가 산란 반사를 어쩌고 이게 방금 설명한 그 장면 같은 거예요. 이 광전식이니까 뭔가 발광하는 빛이 있겠죠. 그래서 감지기 안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찡 쏘고 있다가 불이 나서 연기가 막 퍼지다가 이 감지기 안에도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연기 안에 있는 먼지 같은 밀입자들이 여기저기 막 부딪히면서 그 레이저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불이다 이렇게 감지하는 게 광전식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라는 거. 얘네는 주로 계단실이나 복도에 설치한대요. 그래서 우리 연기가 확산되는 속도 얘기하면서 계단실 내에서 수직이동할 때 3에서 5m/s로 빠르게 확산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설치하는 곳은 계단실이나 복도 이렇게 같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스포트형 열감지기의 설치 면적 기준표가 있죠. 이 표는 내화 구조로 이루어진 소방 대상물에서 열 감지기를 설치하려는데 이때 설치하려는 그 감지기의 종류와 헤드를 부착하려는 그 부착 높이에 따라서 얼만큼의 면적마다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걸 나타낸 표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우리 앞서 봤던 차동식, 정온식 외에 보상식이라는 애가 여기 껴있죠. 근데 이 보상식은 국내에서는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는 그냥 정말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라서 통으로 외워버리는 게 빠릅니다. 그 대신에 어렵지는 않아요. 이 리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4m 미만 차보정 1212 특일리 979 762 그리고 4m 이상 8m 미만은 그 절반 값이다. 이렇게 통으로 외워버리고 문제로 하나 같이 볼게요. 그림의 사무실에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특종 설치할 거고 높이는 4m 미만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지금 보면 공간이 A, B, C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가로 14m에 세로 12m네 하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면상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으면 각 실별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외운 거 차보 정에 1212 특 12 칸에 있는 거는 97976이니까 70제곱미터 적용될 거고 A실은 가로 7m에 세로 6m로 7 곱하기 6 해서 42제곱미터 되겠고 B실과 A실은 면적이 같다고 했으니까 둘 다 42제곱미터겠죠. 그리고 이때 정온식 특종 기준이 70제곱미터였고 42제곱미터는 70보다 이하니까 정온식 열감지기 특종을 각각 하나씩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면적이 10제곱미터든 50제곱미터든 어쨌든 기준이 되는 70제곱미터까지는 하나씩 설치해야 되니까 각각 하나씩 설치하게 되겠고 아래 C실 면적 계산해보면 가로 14 곱하기 세로 6 하면 84제곱미터니까 설치 면적 기준인 70제곱미터를 초과하죠.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해야 될까요? C실에만 2개가 들어가겠죠. 70까지 1개 설치하는 거니까 140까지는 2개를 설치해야 앞뒤가 맞겠죠. 그래서 70은 초과하고 140은 안 되는 이 84제곱미터의 면적 C실에는 정온식 특종이 2개 들어가겠다. 그러면 A에 1개, B에 1개, C에 2개니까 총 4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첫째, 감지기 붙이는 높이가 4m 미만이냐를 확인해보고 차보정 1212 특일리 979 762 표 그려봐서 문제에서 묻는 애가 뭔지 딱 찾아가지고 도면에서 각각의 공간별로 감지기 몇 개 들어가는지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배선인데요. 이건 그냥 한 줄로 외우셔도 돼요.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식 이것만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의 경향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서 설명을 조금 곁들이자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에 이 회선이 갈라져 나오는 걸 배선이라고 보면 하나에서 여러 개가 뻗어나오는 병렬 방식은 나중에 도통시험이라고 하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시험을 할 때 어디가 끊긴 것 같긴 한데 어느 감지기에서 뻗어나오는 게 끊긴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뻗는 직렬 방식의 저항 처리를 해준 송배전식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어디서 끊겼구나 바로 알 수 있다. 이 송배전식은 도통시험을 위한 배선 방식이고 감지기의 배선은 이런 송배전식을 사용해야 한다. 간단하죠. 대신에 이 이름이 뭐 송배선식으로 나오거나 병렬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정확히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식이어야 하고 이때 송배전식은 이러한 감지기 사이에 회로 연결 상태가 정상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 도통시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송배전식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지기 살펴봤고 넘어가서 발신기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신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직접 가서 이 누름 버튼 여기를 쾅 쳐가지고 여기저기 불났다고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비인데요. 이 스위치 위치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렇겠죠? 이 스위치 위치가 막 바닥에서 80cm도 안 되게 낮게 있으면 가뜩이나 연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몸을 수그려가지고 누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1.5m보다 높게 있으면 그것도 키 큰 사람만 누를 수 있을 테니까 최소 0.8m 이상 1.5m 이하의 스위치가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층마다 있어야 되고 발신기 간의 거리는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옥내수화전도 방수구까지 거리가 수평거리 25m 이하였죠. 발신기도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구조를 좀 뜯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직접 누르는 누름 버튼이 있고요. 음향장치를 통해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구경종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특정한 지구 각 층마다 어떤 위치에서 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밑에는 응답 표시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 다음에 볼 수신기라는 친구랑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발신기에서 사람이 이 누름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라고 하는 전체적인 화재 상황을 받고 설비들을 컨트롤하는 그 대장 수신기한테 어디서 불이 났다고 신호가 가고요. 그 신호를 대장 수신기가 신호 잘 받았다 그러면 다시 이 발신기의 응답 표시등에도 대장님이 신호 받았대 하고 응답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신호를 받았던 대장님 수신기를 모셔봐야겠죠. 수신기는 P형, R형 이렇게 나뉘는데 R형은 초고층 빌딩같이 회선이 아주 많은 대규모 대상물에서 사용하고 보통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 P형이 많이 쓰입니다. 알파벳도 OPQR 이 순서로 가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P가 소규모고 R이 대규모다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자, 그래서 수신기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잠깐 봤었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높이도 역시 똑같이 0.8m 이상 1.5m 이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기는 여기저기 화재 상황 수신도 받고 설비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는 대장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시 사람이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통제실이나 수의실 같은 곳에 설치가 됩니다. 늘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4층 이상인 건물이라면 이 수신기가 아까 봤던 발신기 있죠? 걔랑 전화통화도 가능해야 한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발신기에서 누름 버튼 쾅 누르면 이 수신기가 신호를 받는다고 했죠? 그럼 이 수신기가 신호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하냐면 그림으로 볼게요. 먼저 불이 났으니까 이 화재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화재 상황이야 이렇게 점등되고 지구 표시등이 있는데 이 지구라는 말이 위치죠. 어느 구역에서 불이 났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1부터 5구역이 있죠. 그럼 각각 어느 층인지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설정을 미리 해서 여기다가 설정값을 먹여놓은 그 어떤 구역에서 화재가 난 건지 이 지구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지금 화재 감지하는 애 크게 2개 봤죠? 사람이 누르는 발신기 말고도 알아서 감지해주는 감지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설비가 발동한 건지도 이 수신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발신기를 눌러서 신호 받는 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 발신기 등이라고 해서 발신기가 작동했다는 걸 알려주는 발신기 등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경보가 막 여기저기 울려주겠죠? 참고로 주경종은 이 수신기 근처 또는 통제실 가까운 곳에서 알려주는 경종이고 지구경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 층이나 경계구역에서 울려주는 걸 지구경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종까지 울려주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수신기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 수신기가 신호를 받고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다시 발신기의 응답 표시 등에도 불이 들어와서 대장님이 응답했다 이렇게 불 들어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경종 막 따르르릉 울려주는 거 음향장치라고 하는데 주음향장치, 주경종이 있었죠. 수신기 안이나 근처에 설치하고 지구경종, 지구음향장치는 각 경계구역에 설치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얘네도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하고 수평거리 25m 이거 아까 발신기 기준이랑 똑같죠. 그래서 발신기에도 음향장치가 붙어 있었다. 둘 다 수평거리 25m. 그리고 음향장치에서 중요한 거 별표 1m 떨어진 거리에서 이 음량계라는 기계로 데시벨을 측정해 봤을 때 90데시벨 이상의 음량이 출력돼야 한다. 그러니까 1m 떨어진 거리에서도 90데시벨 이상 나와줘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죠. 이게 거의 소음 수준이래요.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1m 90데시벨 음량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런 음향장치의 경보 방식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어딘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층, 모든 층에 일제히 한 번의 경보를 동시에 울려주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이겠죠. 근데 이게 건물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면 그렇게 일제히 한 번의 경보를 발령해버리면 오만 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몰려나와서 혼선이 생기니까 오히려 불이 난 그 층이나 가까운 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직상발화 경보 방식이라고 하는 불이 난 층과 그 바로 위층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하층까지 먼저 올려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 직상 4개층이라고 하는 불난 층과 그 위로 4개층 그리고 또 지하층까지 먼저 올려주는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상발화 경보 방식이 적용되는 조건을 보면 지하를 제외하고 5층 이상이고 거기에 연면적이 3,000제곱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3,000에서 단 1제곱이라도 초과하는 건물이면 직상발화 경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건물이면 일단 불이 난 그 해당 층과 그 바로 위층을 먼저 올려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단 먼저 대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지하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직상발화 경보 방식을 사용하는 건물에서 만약에 그 불이 난 층이 지상 2층 이상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난 층과 그 바로 위층까지만 먼저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불이 났으면 2층과 3층을 먼저 올려주고 3층에서 불이 난 거면 3층과 4층을 먼저 올려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상 1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연기가 아래쪽 지하층에도 더 빨리 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창문도 없고 뭐 지상만큼 대피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지하와 바로 맞닿아 있는 지상 1층에서 불이 났다면 지상 1층과 그 직상층인 지상 2층 그리고 지하층 전체까지도 먼저 경보를 발령해 줍니다. 언제?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때 그 건물이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을 초과하는 건물이라면. 자, 근데 또 만약에 그럼 이번에는 화재가 발생한 층이 지하층 중 어딘가예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이 난 지하층과 그 위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 전체에 우선 경보를 발령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 3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지하 3층과 그 위층인 지하 2층 그리고 나머지 뭐 지하 1층부터 뭐 지하 4층 이런 식으로 나머지 지하층 전체에 경보를 먼저 올려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건물, 지하를 제외하고 30층 이상인 건물은요. 그 먼저 올려주는 범위를 좀 더 늘려서 불이 난 그 층과 직상 4개 층, 4개 위층까지 먼저 올려주는데요. 그게 만약에 지상 2층 이상에서 발생한 거라면 뭐 2층부터 6층까지를 먼저 올려주면 되겠고 만약에 그 불이 난 게 지상 1층이라면 1층부터 5층까지 그리고 지하층 전체에 먼저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하층 중 어딘가에서 화재가 난 거라면 이때는 직상 방식이랑 동일하게 불이 난 층과 그 위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 전체에 우선 경보를 발령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5층 이상이고 뭐 연면적 3,000을 초과하는 건물이 아니거나 또는 30층 이상의 건물도 아닌 그냥 다른 일반적인 건물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전층에 일제히 한 번에 경보를 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강습교재에는 이런 내용 없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강습교재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내용도 없고 또 이 경보 방식에 대한 사항도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을 앞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급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걸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도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각 경보 장치인데요. 방금 말한 그 경보를 아무리 시끄럽게 울려도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소리만으로는 화재를 알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지금 비상 상황이구나 알 수 있도록 시각 경보 장치도 작동을 하는데요. 주로 설치되는 공간은 청각장애인용 객실이나 공용 공간, 거실, 복도, 통로 등 다 같이 모여있거나 이동하는 공간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공연장이나 집회장처럼 사람들이 아주 많이 밀집되는 공간에서는 어디가 가장 잘 보일까요? 당연히 무대겠죠. 그래서 공연장, 집회장에서 시각경보장치는 무대부에 설치를 하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장소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거나 이동하는 복도, 통로 뭐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소에서는 어디에 있어야 눈에 잘 띌까요? 당연히 위쪽에 높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잘 보이겠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바닥부터 이 천장 자체가 2m가 안 되면 그런 곳에서는 천장으로부터 0.15m, 그러니까 15cm 이내에 위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시각경보장치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경계구역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건데 척 봐도 알겠죠? 아까 지구표시등도 그렇고 지구경종도 그렇고 이 건물을 통제할 때 어디서 불이 났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감지하고 울려주고 이래야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회선이 효율적으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이 유효 범위를 나눠놓는 걸 경계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 구역을 설정할 때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에 2개 이상의 건물을 막 집어넣어서 설정하거나 2개 이상의 층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구 표시등 1구역에 A 건물, B 건물을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면 실제 화재는 A 건물의 2층에서 불이 난 건데 건물 2개를 1구역이라고 싸잡아가지고 화재라고 알려줘 버리면 통제실에 있는 나는 어느 건물에 어디서 불이 난 건지 모르니까 막 A 건물 다 뛰어다녀 보고 B 건물 다 뛰어다녀 봐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에는 2개 이상의 건물이나 2개 이상의 층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단 2개의 층이라는 게 이제 그 2개 층 면적을 합쳐서 500제곱미터 이하면 이 정도는 봐준다 이거예요. 건물 2개는 안 돼요. 예외 없이. 근데 층은 2개를 합쳐서 500제곱미터 이하면 이 정도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봐준다. 이런 예외 상황을 빼고서 보통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 그 조건은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에 600제곱인데 아까는 2개 합쳐서 이것보다도 작은 500 이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요 그림처럼 그 우리 자동차 판매하는 곳들 보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안에가 다 보이죠? 그렇게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다 보이는 이런 시설들은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한 변의 길이는 똑같이 50m인데 면적은 1000제곱미터까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림으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1층은 몇 제곱, 2층은 몇 제곱 이런 식으로 글로 풀어서 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시한 대상물의 경계구역을 총 몇 개로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본 그 기준들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 1층은 지금 이렇게 출입구에서 내부가 다 보이는 구조인데 한 변은 50m 이하라고 했고 면적이 1000제곱을 넘어가니까 여기는 2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누면 되겠고요. 2층은 뭐 내부가 다 보이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또 한 변이 50m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냥 600제곱 이하로 이 2층 자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층과 4층도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2개 층을 합쳐도 면적이 400제곱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 2개를 합쳐서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왜냐면 500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대상물이라면 총 4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겠고요. 뭐 이때 이런 공간이 뭐 세로 길이는 10m, 가로 길이는 60m면 면적이 600제곱이라고 할지라도 한 변이 50m를 넘어가니까 여기는 2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경계구역 설정 개수를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최근에 출간한 찐 스포일러 문제집 부분에서 이 경계구역 계산 문제 부분만 따로 빼서 또 정리를 한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찐 스포일러 문제집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지금까지 언급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들,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이 친구들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는 점검 방법과 그 후에 리셋해서 복구한다고 했죠. 복구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지기의 점검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천장에 감지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감지기 시험기라고 하는 이런 밥그릇 엎어놓은 것 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요. 그 안에 감지기가 쏙 들어가게 이렇게 시험기를 씌워봐서 화재가 난 것처럼 감지기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아니면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연기 스프레이를 뿌려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 상황처럼 연출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임의로 감지기가 이런 상황에서 잘 작동을 해주는지 점검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시험기나 스프레이 썼을 때 감지기가 어떤 반응을 해줘야 정상이냐면 감지기 자체에 LED 램프가 있는데 보통 작동하면 그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감지기 LED에 점등이 되면 정상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험 해봤는데 LED에 점등이 안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건 비정상인 상황인데요. 그때는 전압 측정계를 사용해서 전압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래 그림처럼 제대로 나와줘야 하는 전격 전압의 80% 이상 측정이 되면 감지기의 회로는 정상인데 감지기가 불량일 수 있어서 감지기를 교체해 줄 수 있고요. 전압 측정계 대봤는데 전압 자체가 0V예요. 그러면 전압이 아예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럴 때는 회로 단선을 의심해서 회로를 보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발신기 점검을 볼게요. 발신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사람이 직접 눌러서 화재 신호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발신기를 점검할 때도 여기 그림처럼 발신기 하단에 누름 버튼을 직접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신호 다 받는 대장님, 수신기에 이 발신기가 작동했다고 발신기 등에 점등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발신기에서 대장님이 수신했대 하고
발신기의 응답 표시 등에도 점등이 되는 과정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테스트 자체가 진짜 화재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시험을 하는 거니까 연동된 설비들, 주경종, 지구경종 따르릉 울리는지, 비상방송이 있는 경우에는 대피하라고 방송 나와주는지 이런 경보 작동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없이 잘 작동하네 확인 끝났으면 복구를 해줘야겠죠. 다시 원래 상태로 리셋을 할 때는 발신기에 누른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버튼을 다시 빼냅니다. 이것도 수작업이죠. 버튼을 다시 빼주고 우리 대장님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복구해주고 마무리한다. 발신기의 점검 및 복구 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참고로 발신기 누른 버튼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어떤 곳에 점등이 되는지, 또 어떤 연동 설비들이 작동해야 하는지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발신기 누르면 수신기에서는 불났다고 화재 표시 등, 그 불난 곳이 어디라고 지구 표시 등, 그리고 사람이 눌렀다고 발신기 등에 불이 들어오고,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같은 음향 및 경보까지 작동했죠. 그림상으로 어디인지 위치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람이 발신기 누른 게 아니라 감지기가 알아서 감지해서 작동한 거면 발신기 등에는 점등이 안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서 우리 대장님 수신기의 점검 방법 보겠습니다. 수신기에서 점검하는 것은 크게 동작시험, 도통시험, 예비전원시험 이렇게 3가지의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요. 먼저 동작시험은 아까 신호 받아서 점등되는 램프들 있었죠. 그 각종 등, 램프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연동 설비들, 음향장치 같은 거 잘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신기가 화재 신호 잘 받고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랑 정상적으로 주고받고 잘 작동하는지 그 동작을 시험해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수신기에 오동작 방지 기능이 있는 축적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축적 스위치를 비축적 위치에 둬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저번에 지연장치 봤던 것처럼 이 축적이라는 것도 지금 진짜 불이 난 게 맞는지 좀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에 그냥 날파리가 꼬여서 그 레이저 막 건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야 불났다 이러고 오바 떨면 안 되니까 진짜 불이 나서 연기가 막 퍼져가지고 이 먼지들이 끊임없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유입이 되면 이 감지기가 그때서야 이거는 진짜 불이 난 거다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조금 더 똑똑하게 판단을 하도록 만든 기능이 축적 기능인 건데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 한국인이잖아요. 이거 지금 시험만 할 건데 얘가 데이터 축적한다고 시간 잡아먹으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잘 작동하는지 시험만 하는 거니까 수신기가 축적을 한 해 만에 이런 거 시간 끌지 말고 감지기든 발신기든 보낸 신호 받으면 그냥 바로바로 작동해라. 이렇게 비축적 위치에 두고 점검을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신기 타입에 따라서 버튼 방식이 있고 로터리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수신기가 버튼 띡띡 누르는 타입이냐 아니면 회로 스위치를 이렇게 똑똑똑 돌려서 쓰는 타입이냐 그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로터리 방식, 돌리는 타입의 수신기, 동작시험 순서를 그림으로 보면 동작시험 할 거니까 동작시험 버튼 누르고 이 감지 상황이 해소되면 자동으로 복구해주는 편리한 기능, 자동 복구 버튼도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회로를 똑똑똑 돌려본다고 했죠. 이렇게 한 칸씩 돌려보면서 화재 표시 등 그리고 각 구역별 지구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는지 음향 장비 같은 연동 설비들이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만약에 회로 돌리면서 테스트 해보다가 방금 말한 그런 작동들을 제대로 안 하네? 그러면 회로를 보수하거나 하는 수리를 바로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이상이 없었거나 테스트가 끝났다. 그러면 한 칸씩 돌려봤던 그 회로 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돌려놓고 처음에 눌러놨던 동작시험 버튼과 자동복구 버튼을 다시 눌러서 복구시킨다. 이게 수신기 동작시험 로터리 방식이었고요. 똑같은 동작시험인데 수신기 타입이 버튼 꾹꾹 누르는 버튼 방식도 있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동작시험 버튼 또는 화재시험 버튼이라고도 한대요. 이 동작시험 버튼 눌러주고 자동복구 버튼 누른 다음에 각 구역을 이제 버튼으로 눌러서 확인해보는 거죠. 아까처럼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점등되는지 그리고 연동 설비들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고 나서 이상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동작시험 버튼이랑 자동복구 버튼 눌러서 다시 복구한다. 그리고 버튼 방식에서 보이는 게 스위치 주의등이 소등됐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위치 주의등이 뭐냐면요. 지금 수신기에 버튼이 하나라도 눌려져 있는데 이거 제대로 다 확인한 거 맞습니까? 하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경종 버튼을 눌러놓잖아요? 그러면 그 주경종 기능을 비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경종 버튼이 눌려 있으면 주경종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점검하느라 시끄러워가지고 잠깐 주경종이나 지구경종 버튼을 눌러놓고서 이 버튼을 복구해놓지 않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 이 경종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경종이 안 울린다는 거죠.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수신기에서 스위치 주의 등에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지금 어딘가에 버튼이 하나 이상 눌려 있는데 점검 끝났다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빨리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튼 방식 수신기의 동작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이 스위치 주의 등에도 불이 꺼져 있는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눌려있는 버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표시등들이 모두 소등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방법 보겠습니다. 도통시험의 통이 통할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로나 회선이 잘 연결돼서 전기도 잘 통하고 정상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신기 타입에 따라서 로터리 방식, 버튼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플하죠. 스위치 똑똑 돌려보는 로터리 방식은 지금 잘 통하는지 시험할 거니까 도통시험 버튼 누르고 그 회로 스위치를 경계구역마다 한 칸씩 돌려보면서 확인해보면 되고, 버튼 방식은 마찬가지로 도통시험 버튼 누른 다음에 각 경계구역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봐서 확인해보면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때 전압계로 측정을 해봐서 그 측정 값이 밑줄 4에서 8V가 나오면 정상이다. 또는 뭐 도통시험 확인 등이 있어가지고 녹색불이 들어오면 정상이구나 볼 수 있겠죠. 보통 초록색이 다 정상이니까. 근데 만약에 전압계에 0V가 찍히거나 램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거 누가 봐도 비정상이죠. 그래서 단선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보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도통시험도 다 끝났으면 로터리 방식은 그 회로 스위치를 다시 정상 위치로 돌려놓고 도통시험 스위치 복구하면 되고, 버튼 방식은 간단하게 도통시험 스위치를 복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통시험의 포인트는 정상 범위 4에서 8V였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버튼을 누르랬다가 다시 눌러서 복구하랬다가 이게 뭔 말이야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그림처럼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수신기에 어디에 불이 들어온다고 했죠? 스위치, 주의 등에 지금 버튼 하나라도 눌려 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려고 점등된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래 알겠어 하고 시험 끝나서 이제 복구를 할 때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 버튼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버튼이 눌린 게 아무것도 없이 다 복구가 되면 스위치 주의 등도 안심하고 그래 이제 집에 가도 돼 하고 소등된다.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넘어가서 수신기 점검 3총사의 마지막 예비전원 시험 볼게요. 여러분 혹시 재난영화 좋아하세요? 그런 재난영화 보면 건물에 막 불이 나서 불길이 막 번지면 창문 막 깨지고 난리 나고 스파크 튀면서 전기가 나가죠. 그러면 이 비상등이든 뭐 소화해주는 설비들이든 얘네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불이 나가지고 정전이 됐다고 작동을 안 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전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충전해 놓은 예비 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예비 전원 시험은 그 충전해둔 예비 전원이 자동으로 절환되면서 잘 작동하는지를 시험해보는 거겠죠. 얘는 간단합니다. 수신기 자체에 예비 전원 시험 스위치가 아예 있어가지고 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압계 측정 값이 19에서 29V가 나오거나 녹색불 들어오면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 범위가 24V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9에서 29V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배터리, 충전되어 있어야 할 이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 전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예비 전원 감시등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 이 시험하려고 예비 전원 시험등을 꾹 누르고 있는다고 했잖아요. 누르고 있는데 예비 전원은 감시등에도 불이 들어오네? 그러면 이게 배터리가 분리됐거나 이상이 있나 보구나 알아차려서 확인하고 필요시엔 교체 작업까지 해주면 된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대규모 건물에서 쓰는 수신기라고 했던 R형 수신기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컴퓨터 데이터 기록처럼 이 대상물에서 연동돼서 작동하는 설비들의 상태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문제로 나올 때는 이렇게 기록 데이터 표를 보여주고서 이 표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형 수신기 기록 데이터 내용은 교재에 적힌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 R형 수신기의 기록 데이터로 문제를 풀 때 유의점들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이 쭉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표에서는 시간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4월 15일 1시 5초 지점에서 2층에 있는 감지기 A가 화재가 발생한 걸로 인식을 했고, 곧이어 수신기에서 주음향 장치를 발생시킨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초가 흐른 1시 6초 지점에서 그 감지기가 있는 2층의 지구 경종에서도 경종을 출력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진짜 화재였는지 아니면 점검을 해본 건지 확인할 순 없지만, 일단 2층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곧바로 주경종과 지구경종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위쪽으로 데이터가 더 쌓여서 2층의 감지기 B까지 화재 신호를 또 보내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 가스계 소화 약체까지 방출이 됐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기록을 봤을 때는 아마도 점검이라기보다는 실제 화재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특히나 가스계 같은 경우에는 질식이나 동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방출이 되면 다 나가라고 방출 표시 등에도 불 켜지고 못 들어오게 자동 폐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소화 약제가 방출되는 것까지 진행이 됐다면 실제로 화재였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반대로 이러한 기록을 보고서 이 다음에는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되고 자동 폐쇄 장치와 환기팬도 정상 작동을 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작동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 부분이 불량이었겠구나, 이렇게 골라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기록 데이터를 보여주고서 어떤 설비는 정상 작동을 했다, 뭐 또는 어떤 설비는 불량인 상태다, 이런 식으로 이게 틀린 말인지 옳은 말인지 해석하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면 찐정리 교재와 또 찐스포일러 모의고사 문제집에 이 유형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비화재보를 보겠습니다. 비화재보란 아닐 비, 화재가 아닌데 화재인 줄 알고 잘못 울리는 게 비화재보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날파리 들어간 건데 감지기가 잘못 작동하거나 이런 경우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유로 이 비화재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원인별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되었다. 예를 들어서 주방인데 차동식 열감지기를 설치한 거죠. 주방이나 보일러실은 기본적으로 온도 변화가 잦은 곳인데 차동식처럼 주변 온도 막 상승할 때마다 불이야 이러고 오바 떨면 아주 하루 종일 경보가 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주방에는 정온식, 뭐 한 70도 이상 되면 화재라고 판단해라,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온도에 작동하도록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를 하면 되겠고요. 2번, 온풍기에 근접 설치된 경우 이격 설치한다. 이거는 천장형 온풍기 같은 거 있는데 그 근처에 감지기가 있어버려가지고 얘가 뜨뜻한데 이거 화재 아니야? 이렇게 자꾸 울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떼어놓을 사이를 뗄 격, 그래서 사이를 벌려서 떼어놓는다, 다른 위치로 옮겨서 설치하면 된다, 이격 설치. 3번, 장마철이라 습도가 올라가서 오동작이 잦아지면 복구 스위치 누르거나 감지기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이건 좀 노가다죠. 감지기 복구하면 되고. 4번에 청소 불량이라 먼지가 계속 들어가서 오동작하면 먼지 제거해주면 되겠고. 5번, 누수로 생긴 오동작은 누수부에 방수 처리해서 물 새지 않게 하거나 감지기를 교체해줄 수 있고, 담배 연기 때문에 오동작하면 환풍기를 설치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일본에서 따온 거라서 이런 남한테 막 할 얘기 못하고 그냥 뭐 환풍기 설치해야지 이렇게 약간 소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스타일은 사실 말로 조지는 거죠. 농담이고요. 아무튼 담배 연기는 환풍기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는 더 가관이에요. 누가 장난으로 발신기 누른 버튼 눌러서 경보가 울리면 이거는 사실 맴매를 맞아야 되지만 우리는 우아하게 입주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해서 자꾸 이렇게 눌러서 민폐 끼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경고해준다. 원인별 대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번의 경우에 어떤 장소에 어떤 감지기가 적응성이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 이격 설치라는 말도 체크해두시면 좋겠죠. 담배는 환풍기였고 장난치면 소방안전 교육한다. 이렇게 우아한 방법들을 쓸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방금 본 것처럼 뭐가 어찌됐건 비화재보가 울렸어요. 이미 울렸다.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이걸 대처를 해야겠죠. 그 대처 요령 순서를 보겠습니다. 뭔가 경보가 막 따르릉 이렇게 시끄럽게 울렸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수신기에서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을 확인합니다.
화재 신호 들어온 거 확인하고 그게 어디서 들어온 건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구 표시등이 가리키는 그 위치, 그 구역으로 가서 진짜로 불이 난 게 맞는지 내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해서 만약에 진짜 불이 난 거면 이제 뭐 초기소화하고 신고하고 대피시키고 하면 되는데 진짜 불이 난 게 아니라 오동작, 비화재보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 경보가 시끄럽잖아요. 그럼 얘부터 조용히 시켜야겠죠. 그래서 수신기에서 음향장치 버튼을 눌러서 정지를 시킵니다. 이거 비활성화라고 했죠. 아까 그림으로 본 것처럼 눌러서 정지를 시키고 이제 그 각각의 원인별로 해결을 하면 되겠죠. 뭐 담배 연기였으면 환기시키고 습도 때문이었으면 감지기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을 해결한 다음에 수신기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수신기는 뭐 화재 표시등, 지구 표시등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복구 버튼 눌러서 복구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음향장치 눌러서 정지시켜 놓은 거 이대로 퇴근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진짜 혹시라도 불이 나면 이 상태에서는 경종이 안 울리니까 잊지 말고 이 음향장치 버튼을 다시 눌러서 복구한다. 튀어나오게. 그쵸? 그 다음에는 그럼 지금 눌려있는 거 없는지 스위치 주의등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스위치 주의등도 소등이 됐는지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비상방송 설비는요. 지금까지 쭉 정리한 뭐 발신기, 수신기, 감지기, 음향장치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경보 설비에 들어가는 설비인데요. 비상방송 설비,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피커를 통해서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층에 뭐 어디에서 불이 났고 그래서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지시하는 게 이 비상방송 설비겠죠. 그래서 비상방송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가 발생한 어딘가에서 화재 신호를 받으면 10초 이내에 필요한 음량으로 쩌렁쩌렁하게 방송을 출력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비상방송 설비의 스피커를 설치하는 기준은 당연히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겠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평거리 25m 이하 그리고 조작부의 위치는 0.8 이상 1.5m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 음향장치나 발신기 설치 기준이랑 동일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화재 신호를 수신한 지 10초 이내에 필요한 만큼의 음량으로 출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필요한 만큼이 얼만큼이냐면 실내에서는 1W 이상, 실외나 또는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3W 이상으로 더 크게 출력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1W, 실외나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3W 이상의 크기로 방송을 내보내야 되겠고요. 이러한 스피커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나 점검하기에 편리한 곳, 그리고 방화상 유효한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이 나더라도 일정 시간은 계속 방송을 때리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되겠고요. 경보 방식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보 방식을 준용한다. 아까 뭐 전층 경보, 직상발화 경보 방식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같이 따르고요. 배선은 음량 조절기를 설치할 시에는 3선식으로 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음량 조절기를 조작할 수 없는 경우는 2선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경보 설비 중에서도 비상 방송 설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밑에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는 사실 비상 방송 설비랑 뭐 크게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강습 교재가 개정되면서 갑자기 이 밑에 이 내용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동일한 위치에 배치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 저번에 건축에서 방화구획 뭐 이런 얘기할 때 이미 다 본 것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소방 용어 정리하면서 소방 시설에는 뭐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이런 무슨 설비들이 들어가고 그 외에 비상구나 방화문, 방화 셔터 같은 것들은 소방 시설 등에 포함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똑같이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방화문은 화염이나 연기를 막아주는 목적이니까 화재의 확대 및 연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늘상 닫힌 상태가 기본인데 만약에 개방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이 연동된 설비에 의해서 뭐 열이나 연기 등이 감지되면 자동 폐쇄 장치가 작동하면서 알아서 닫아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래쪽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감시 제어반 봤던 거 생각하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제어반, 똑똑한 총사령관 같은 그런 제어반에서 이 방화문을 조작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데 평상시에는 어디에 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자동 또는 연동 위치에 두고 각 층이나 위치별로 조작하는 이 스위치도 대기, 일단 대기해라 하는 이 대기 위치에 있는 것이 기본적인 정상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방화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려는 상황이 되면 여기 이 메인 스위치를 수동 위치로 올리고 또 층별 위치별 이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리면 내가 수동 기동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쪽에 이 기동 확인 표시 등에도 불이 들어와서 점등이 되고
부저 같은 요란한 소리도 울려준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동그라미 2번의 방화 셔터 같은 경우에도 이 방화 셔터는 넓은 공간인데 부득이하게 내화 구조의 벽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 이 방화 셔터를 설치해서 뭐 감지기가 열이나 연기 등을 감지하면 샷다 내려 이렇게 해서 이 셔터가 내려온다고 했죠. 그렇게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조인데 평상시 제어반 상태는 마찬가지로 이 메인 스위치는 자동 또는 연동 위치, 그리고 층별 또는 위치별 선택 스위치는 대기 상태로 두어야 되겠고요. 연동 제어기라고 하는 뭐 일종의 수동 조작함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방화 셔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연동 제어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시 불이 들어오는 이 전원 램프에만 불이 들어와 있고 다른 거는 뭐 특이사항이 없는 이런 상태가 평상시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 방화 셔터를 수동으로 조작하려는 상황에서는 제어반에서는 이 메인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놓고 내가 기동하려는 뭐 A 방화 셔터든 또는 B 방화 셔터든 이런 각 층별, 위치별 선택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리면 내가 수동 기동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 기동 확인 표시 등에 점등되고 부저가 울릴 것이고요. 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이 연동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화재시만 깨고 누르시오 이 부분을 깨고 안에 들어있는 기동 스위치를 꾹 누르면 마치 감지기가 동작해서 그 방화 셔터가 자동으로 동작하는 그러한 과정이랑 동일하게 셔터가 내려와서 그 구역을 폐쇄하는 작동이 이루어지겠고요. 그러면 전원 램프 외에도 여기 동작 확인 램프에도 불이 들어와서 점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경보 설비 파트 내용이었고요. 오늘 정리한 부분 중에서도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사용한 찐정리 교재와 또 이번에 새로 출간된 찐 스포일러 문제집을 통해서 모의고사도 풀어보시고 또 OMR 카드에 마킹 연습까지 해보시면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